안녕하세요. 2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정확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1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지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기업들 어떤 상황인지부터 보도록 하자면, 퀄컴은 장 마감 후 시장을 좀 상회하는 예상 실적이 나왔지만 올해 라이센스 매출 성장이 없을 것이다,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며 실망감을 안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ARM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차익 매물 추례로 하락하게 되었고, 포드는 올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세를 내놨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실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예상치는 좀 꺾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또 실망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는 7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 나와 있겠죠. 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비농업 고용이 17만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12월 25만 6천에서 후퇴한 수치거든요. 했을 때 실업률도 4.1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구인 이직부터 해서 좀 둔화되는 것들도 있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게 약간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꺾이는 이러한 지표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에 둔화가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가가 잡히는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며 접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치보다도 더욱더 많이 빠지는 모습과 함께 감원이 증가하고 노동비용 자체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때는 진짜로 전체적인 물가가 잡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서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이 유가를 떨구게 만들겠다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기본이잖아요. 지금 봤던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둔화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세부터 해서 변동이 큰 내용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는 아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85.5로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확률 한 64% 정도 되거든요.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올라가는지 보고, 올라간다면 호재,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일정이 조금 더 미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천천히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61달러로 마이너스 0.5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상승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오픈 AI, 텍사스 포함 15개의 데이터 센터 추가로 건설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액수는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력 시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SMR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다시금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만으로는 낮 시간에만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는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수요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에 관련 시장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이쪽 섹터에 연결되어 있다면 편안하게 쭉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뿐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다라는 의미로도 이를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향후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성장 2년 만에 회복을 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비싼 제품들보다는 저렴한 제품 위주로 우선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다 같이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대목이 오는구나. 가뜩이나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의 점유율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거를 최대한 한국에 있는 회사들끼리 손을 잡고 중국을 누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관련 시장이 커지는 거라 저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 흐름에 몸만 맡기면 되는 부분이라 많이 억눌렸던 섹터 자체가 조금 머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서 바라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가 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새로운 것들 계속해서 나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요즘 한국 쪽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예, 물류비가 그동안 부담이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해외에 있는 공장들까지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건 한동안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쪽 섹터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원자재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 1등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호실적 내고 역대 최대의 주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담배 이게 아니고요. 담배는 담배인데 전자담배랑 그리고 씹는 담배, 연기 안 피우는 거 요쪽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또 관련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 주목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싸우던 HD현대, 한화, 이 방산 쪽으로는 그냥 원팀으로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 합의가 됐나 봅니다. 일거리 계속 쏟아질 거거든요. 이렇다면 뭐 하나만 계속해서 치고 가는 독식의 구조는 나오지 않겠지만 평균치는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호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무엇보다 원가가 너무 비싸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신규 건설 이거 소비자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살까? 약간 의구심 섞인 시선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품질과 함께 비교적 저렴해지는 가격에 집중을 한 이 모듈러 주택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과거에 이게 잘 안 됐던 게 열팽창이나 이런 부분들, 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한국이 너무 극한이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거거든요. 품질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어느 정도 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관련 기업들 또 한번 꿈틀거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라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다시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 공부할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따봉이나 하트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기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긴 한데 이 하트 올라가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빠지면서 11선 이탈이 됐네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조심하거나 앞으로 기대해보면 좋을 건 뭐가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들려오는 소식,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악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두산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서 상장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더블 카운팅 많이 겪어봤잖아요. 예, 그게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에너빌리티의 가치가 스코다 파워만큼 빠지게 된 것 아닐까. 대놓고 요거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기업은 바뀌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나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지금 두산이 원전 쪽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긴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에너빌리티가 너무 오랫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한계가 좀 있는 상황, 꽉 막혀 있는 상황 하다 보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 아닌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굳이 안 한다는 건 네, 역시 한국 대주주가 대주주짓 했다 정도로 이걸 또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하나랑 그리고 해외다 보니까 당장 한국 증시 쪽으로의 더블 카운팅이 안 진행이 된다. 그리고 덩어리가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원래 잘하고 있는 본업은 계속 달릴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최근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이제 해외 원전 여기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다? 엑스에너지 1조 원 자금 조달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 SMR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DL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도 제조업, 그러니까 주기기, 제작 납품은 누가 한다? 두산이다. 한국에서도 주기기, 독점 납품이 두산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DL은 그냥 외부 건물 건설하는 쪽으로 가고 결국 가장 맛있는 건 두산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엑스에너지가 속도를 낸다면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럼 설계는 미국에서 하더라도 이 위탁 생산은 다른 데에 맡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능력 있는 데가 한국이다. 네, 한국 쪽으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속도를 생각하는 건 AI에 대한 투자가 얼만큼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보면서 데이터 센터 양에 비례해서 SMR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픈 AI만 하더라도 텍사스 등 미국 15개 주에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 검토한다라고 하죠.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까지도 발을 맞춰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몇 년은 물론이고 몇십 년 동안 일거리 모자랄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SMR 공장 가동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해서 3월 달에 이제 결과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원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 수전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또 기대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친미 국가 위주로 본다면 한국, 미국, 프랑스인데 이번 프랑스가 최근에 진행된 수주전에서 단 하나의 일거리도 못 다니면서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1, 2등이 손을 잡았다? 그냥 날개를 달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며 이런 부분도 공략 들어가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수급은 어떤지를 보도록 하면 외국인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쪽까지 컴백하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마지노선은 어디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21선. 21선 이탈 안 하면 문제될 건 없지만 이탈하고 회복을 못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요렇게 눌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해왔습니다.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중앙선 이탈하면 그대로 아래까지 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반대로 여기를 뒤덮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볼린저 상단이나 전 고점 언저리 혹은 그 이상까지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이 종종 보여졌기 때문에요. 볼린저 상단이 떨어질 거거든요. 여기를 1차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 돌파를 하면은 이러면 좀 더 간다. 근데 돌파 못하면은 여기서 또 꺾인다 하면은 여기처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며 여기서도 그대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 안 떨어지면 그러면 보통 이런 모습 나옵니다. 한 번 더 가요. 구조적인 스텝업. 근데 때마침 이 위에는 뚜렷한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는 자리도 없네요. 조금의 힘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서요. 이거는 되게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끝이 났다 정도로 생각하며 기회 있을 때 잘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이건 매력적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도 실업률이랑 인건비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 보시면서
이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인건비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코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가라앉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해지면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SMR 좋으니까 꾸준하게 보시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위주 기관 이렇게 보신 다음에 지지라인 2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는 볼린저 상단을 보시되 여기를 돌파하면 한 번 더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거 밀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끝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